쉬어가는 페이지 좀 여유로운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. 토마토 인터뷰 소통이고요. 이제 잠시 후 점심 식사 시간이죠. 여러분들 점심 메뉴 고르셨어요. 아마 많은 분들이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뜨끈한 거 생각도 좀 많이 하실 테고요. 그런데 요즘에 우리 생활, 이 식생활의 변화가 조금씩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.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이 비건 문화에 관심을 갖고 또 동참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분 한 분 모셨습니다. 월간 비건의 이향재 편집장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요즘에는 그래도 매체에서 이 비건이라는 단어를 쉽게 좀 접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. 네, 비건은 채식을 기본 출발점으로 해서 그 착하게 생산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유통된 식재료를 건강하게 먹는 식생활을 말합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에서도 모피로 된 옷을 안 입는다던가 그다음에 뭐 잘못 생산된 동물을 학대한다거나 환경에 많은 위해를 가하면서 생산된 그런 제품들을 쓰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비건 먹는 걸 비건이라고 하고 그런 생활 습관을 비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. 비건이즘이라고도 하지요. 그 네. 비건이즘에서 저는 비건이라고 질문을 들었지만은 뭐 상당히 좀 세분화돼 있더라고요. 여러 네.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. 우리가 용어를 좀 뭐 페스토 베지테리언, 뭐 무슨 베지테리언 이런 것들도 좀 있던데요. 네, 이거는 이제 채식을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개념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크게는 우유, 유제품까지 먹는 걸 베지테리언 분류해 놓고요. 그 안에도 세분화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표로 보여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, 나가고 그거 있어요. 보시면 네. 요렇게 좀 구분화돼 있지만 그게 뭐 어디까지 먹는 게 꼭 채식이고 어떤 걸 안 먹어야 채식이고 한다는 것보담도 채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채식을 접근하려 하는 분들이 좀 편하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요. 전 세계적으로는 우유를 먹는 것까지가 베리테리언 채식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비건은 어떠한 동물성 성분을 전혀 먹지 않는 것을 비건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딱 그림으로 분류를 해놓으니까 우유를 기준점으로 이렇게 또 나눠주셨고 여러 가지 또 네. 세분화된 것이지만 사실은 뭐 어떤 기준점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 놓은 개념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내에서도 제주에서도 비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채식주의자분들이 좀 계시거든요. 네. 점차 좀 늘어나고 있죠. 네, 확실히 늘어나고 있고요. 그 늘어나고 있는 거가 왜 늘어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아무래도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좀 많이 풍족하게 먹다 보니까 뭐 암 등 성인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.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암에 걸렸다 진단을 받으면 제일 처음 하는 게 밥상을 돌아보고 고기를 좀 많이 끊고 있잖아요. 그래서 중장년층에서는 건강적인 필요 때문에 좀 채식을 선택하는 것이 있고요.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뭐 해외에 너무 이웃집처럼 잘 다니잖아요. 그리고 유학도 가고 연수도 가고 해서 그 비건이 너무 일상화된 미주나 유럽 쪽에서 연수하고 온 학생들이 그쪽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비건 문화에 접하고 또 공감하고 생활하다 돌아서 보다 보니까 국내 귀국해서도 거기에 공감하고 해서 한국에 와서도 비건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건 개념이 좀 확산되고 채식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뭔가 해외와 교류도 활발해지고 또 성인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늘어나고 있다 해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좀 수치로 볼게요. 어느 정도로 늘어난 건가요? 수치로는 사실은 제대로 된 사회조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추측하는 것조차도 추측인데 채식연합에서 말하는 건 한 150만 정도? 사실 그것도 완벽한 비건을 150만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비건에 가까운 사람들, 예를 들면 뭐 유제품 정도는 먹는 베리테리안 정도를 추산해서 15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. 실제로는 그 모든 사회조사에서 히든이 있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 중에도 사실 실제로 채식을 하시는데 본인이 그게 채식인지 모르는 분들 많이 계세요. 그래서 그런 분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은 지금 저희 이 방송에서도 대체육이라든지 이런 식물성 고기 하시는 업체들을 좀 중간중간에 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. 시장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하더라고요.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나요?
저는 대체육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세가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숫자로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. 그게 왜 대체육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들을 하냐면 일단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식량 문제가 환경 오염 문제 이런 것 건강 문제에 일려 있잖아요. 이거를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게 대체육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일단은 대체육을 생산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고기를 넉넉히 먹기 위해서 하고 있는 공장식 축산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. 또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환경 오염 많이 줄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많은 소나 닭, 돼지들을 키우기 위해서 인류가 생산한 곡물의 3분의 1 정도를 그 동물 가축들이 먹고 있거든요. 그 가축들이 먹는 그 곡물을 제대로 사람들에게 먹게끔 잘 나눠주면 전 세계 굶는 인구가 없어진다고 할 정도로 많이 동물 사육에 곡물이 사용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이 대체육 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이미 고기가 입맛에 들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건 사실 힘들잖아요. 물론 저처럼 뭐 이렇게 어떤 신념? 그거에서 참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먹고 싶은 걸 참는 게 쉽지 않은데 대신할 게 있다고 치면 굳이 꼭 그렇게 키워진 고기를 먹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쪽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충분히 이쪽은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고 또 이쪽이 많이 성장해서 실제 가축들을 많이 안 키우는 쪽으로 발전하는 게 인류가 앞으로 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좀 거창하긴 합니다만. 네. 네. 상당히 좀 많이 얘기가 좀 나왔던 그런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. 근데 나도 채식 한번 실행을 해볼까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영양은 균형적으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, 이 채식이 건강하려고 채식을 하는 건데 정말 채식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가라는 근본적인 그런 물음에 빠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. 네.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? 조금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에 관한 신화를 좀 다들 갖고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이어트하고 운동할 때 가장 많이 찾는 게 뭐죠? 닭가슴살이잖아요. 맞아요. 사실은 그런데 닭가슴살 100g에 들어있는 단백질 함량은 한 17%에서 20% 후반대밖에 안 들어있어요. 근데 얼핏 생각하면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한 7, 80%? 될 거라고 생각들 하시거든요. 그렇죠? 네네. 그렇고 실제 브로콜리라는 채소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네. 100g당 17g이에요. 어머.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통해서만이 동물성만을 통해서 단백질 섭취해야 된다는 게 사실 약간 그 육가공 업체들이 만들어낸 신화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식물성 식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단백질과 지방 섭취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우유 같은 경우도 단백질 식품, 동물성 단백질인데 요즘 이제 우유 대체 식품으로 여러 가지 뭐 고전적으로는 두유를 비롯해서 아몬드 우유라든가 귀리 우유라든가 코코넛 밀크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런 거를 이제 보완해 섭취하면 굳이 동물성 음료라든가 식품 안 먹고도 단백질 지방에서 부족하지 않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채식을 먹으면 이게 좀 영양적으로 불균형 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물론 개인의 건강적인 컨디션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네. 그리고 또 이 비건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식습관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. 저희도 예전에 이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코너에서 뭔가 이와 관련된 이런 식물성 소재를 이용한 옷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업체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. 상당히 라이프 스타일 전반으로 좀 확산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주신다면 어느 쪽까지도 네, 확산이 돼 맞습니다. 있나요?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건은 처음에는 먹는 것에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것처럼 우선은 이제 먹는 거를 동물성 식품을 피하는 걸 출발점으로 해서 쓰는 거로 가면 첫 번째로 의류에서는 모피나 털, 가죽 이런 거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. 요즘에 에코퍼라고 맞습니다. 홈쇼핑을 봐도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. 에코퍼도 거의 옛날 퍼처럼 기술이 발달해서 예쁘고 따뜻하게 잘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동물을 우리가 가축을 키운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네. 먹기 위해서 가축을 많이 사육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
요즘 옛날보다 펄이라든가 모피 또 가죽이 엄청 싸진 거 느끼시죠? 네, 느껴요. 그게 고기를 많이 먹어서 거기 나오는 부산물도 있지만 요즘은 아예 의류나 이런 그 가방 같은 경우를 패션용품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을 따로 키워요. 집단 사육을 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동물들이 많이 학대당하고 희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저희는 이제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털이라든가 가죽 이런 건 패션에 사용하지 않고 그런 거로 만들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 사용하는 거죠. 그런 게 있고 네. 그다음에 또 뭐 이 비건이라고 하면 또 단지 동물성인 것만 사용하고 먹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것도 고민하기 때문에 가구라든가 기타 자동차 이런 거 사용하는 모든 생활용품 중에서도 가능하면 환경에 피해를 덜 주는 제품 그리고 덜 나쁜 제품을 선택하는 그런 습관들을 갖고 있는 게 비건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때 유행이라고 보세요? 아니면 인류가 지나는 가운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 트렌드 속의 하나의 흐름으로 보세요? 저는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. 네. 그다음에 인류가 이렇게 따라와 줄 거로 생각합니다.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 옛날에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게 가끔 실현되는 게 되게 많아서 섬찟할 때 있잖아요. 맞아요. 그것처럼 네. 지금처럼 이렇게 고기를 배불리 너무나 과다하게 계속 먹을 경우에 인간의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환경 파괴까지 해서 그다음에 인간성에 좀 약간 나쁘게 작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대요. 디스토피아가 네. 될 게 분명하거든요.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비건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면 그게 하나가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이렇게 억이 되고 해서 충분히 지구 환경과 인류의 미래, 건강까지 이 나빠지는 속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데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앞으로 월간 비건도 좀 눈여겨볼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요즘 들어서는 뭔가 좀 윤리적인 소비라든지 그리고 지속 가능성, 공존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또 세간의 관심이 상당히 좀 높죠. 비거니즘도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월간 비건의 이향재 편집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